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1주차 첫 번째 주입니다.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도 없이 일방 통행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네요. 공정과 법치는 대의민주주의 외표를 쓴 지배 세력들의 통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공천받기 위해 윤석열, 한동훈 눈치 보는 국회의원들입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당 등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피섭당해 갈등이 일단 잠복해 있습니다만 신당이 출연할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 희망 없고 부패하며 지긋지긋한 수구보수 양당의 적대적 공존 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선언과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판결이 일상화되는 한 사법부 쇄신은 말장난입니다. 감사원이 중립과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권력의 사냥개라는 것을 감추고 아전인수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관련자 고발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통계와 관련돼서는 굉장한 논란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소위 386, 요즘 586이 되었습니다만 586 세력은 운동권이 아닙니다. 제도권 정치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A라는 종교를 믿다가 B라는 종교로 개종하면 그는 B 종교를 믿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나 폭력은 절대 안 되죠. 그러나 국가 권력이 제도적 폭력 기구를 동원한 그런 폭력과 자본, 입법, 사법, 행정 등 자본과 권력을 등에 업고 버리는 노동자 착취라고 하는 구조적 폭력은 감춰져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화에서 검사들이 정치적 진출이 활발합니다. 국회의원 수중 법조인들을 검사, 판사, 변호사가 과다 대표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술, 해킹 등 국제적인 정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국정원은 국가정보원 역할보다는 대공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로 넘어간 대공수사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론을 통해서긴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올해 2%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세제 감면, 노동법 개혁, 그리고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자본가 그룹과 자본 언론, 여기에 보조를 맞추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500에서 2,600 사이에 머물러 있는데 코스피 5,000 도전을 외치며 개미 투자자들을 또 유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임기 3년차 감세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세 감면이 투자를 늘리고 생산과 수출과 소비가 늘어나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수가 증가한다. 이런 논리는 이미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겨냥한 신자유주의 조세재정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의 입장이죠. 기술과 경영 혁신 없는 기업 혁신은 결국 조세, 금융, 노동 규제 등 신자유주의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고 저성장 시대의 분배 불평등과 노동 억압은 확대될 것입니다. AI 기술 장착으로 기술 유출,
기술 경쟁력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 유연성과 사회적 불평등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SBS 방송사 관계사 태영건설이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세영 회장 등 마을 특수관계인입니다만 오너일가가 보유한 TY 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워크아웃, 다른 말로 하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오너들의 돈을 내놓지 않고 워크아웃을 하겠다. 정부가 지원하라, 금융기관이 지원하라, 그런 얘기인데요. 건설사가 방송사를 인수해 경영한 것 자체가 문제이고, 아니면 방송사가 건설사까지 문어발시로 확장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본의 2024년 한국 사회 전망은 노동, 교육, 연금, 세제 등 4대 부문의 신자유주의 개혁과 한미동맹 강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학생 수 감소와 학교 교부금만 비교하지 말고 학교 시설, 보상교육 내용, 학교 내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 등 교육을 질을 높이기 위한 집행에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헬기 수송과 치료를 두고 정치적 논란보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얘기하기 전에 의료 공공성에 입각한 의료체계 수립에 집중하는 것, 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논쟁점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버리지 않은 한 방통위나 방송이 논란은 정권 교체 이후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확대, 인간답고 안전한 노동, 육아 지원, 사회복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개선 등 사회 구조 개혁에 노력하면 적정한 출산율과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이민 확대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표현되는 그 마지막 영역이 아니라 인간 삶의 총체적 모습입니다. 따라서 문화를 K컬처로 표현되는 특화된 산업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호식품, 일, 게임, 소셜미디어 등 과도하게 중독되면 개인과 사회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불감증 지적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위험 사회에 처해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시대에 화재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하지만 화재 발생 대비 훈련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임금 상한제 폐지.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과 체계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에 하한 선고의 간격과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수 인재에 대한 채용 시 업무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인데, 과연 우수 인재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용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호소인데, 이것이야말로 노동자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그런 매우 야만적인 행태를 자본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분야입니다. 정치와 정당 개혁은 뒷전인 채 선거법도 그대로 두고서 적대적 공정관계를 유지하는 수구보수 정치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 기후위기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번 일본 노토반도 지진으로 한반도 지진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높은 지진 발생 시 원전 안전은 불가능합니다. 즉각적인 원전 폐로가 정답이 될 것입니다. 공장 축산과 마찬가지로 밀집 사육되는 강아지 공장과 동물학대 시비를 낳고 있는 동물 복제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신냉전 체제의 하위 파트너로 종속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도 바라감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 신냉전 체제의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 호랑이를 조종하고 운전하는 것은 한국이 전혀 아닙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후 남북이 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호 근접 거리에서 포격 연습을 실시하면서 긴장의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한국의 무기 수출은 74% 증가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의 2.4%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 순위는 9위에 달합니다. 헌법 5조 1항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 수출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침략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꼭 군대를 파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상 무기를 대량으로 전쟁하는 국가에, 또 특히 침략하는 국가에 수출하는 것이야말로 결국 침략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기가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무기는 학살과 파괴만을 낳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첫 주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